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가족 관계에서 이게 참 꽤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강요하는 안부 전화. 이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큰 갈등으로 번졌는지 그 유튜브 채널 쥐지극장에 올라온 사연이 있거든요. 네,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 이걸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초에 사흘에 한 번 전화하기로 했던 약속이요. 이게 어떻게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면서 가족 간 소통 방식이나 기대치의 충돌 이런 걸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사연의 시작이 결혼 전 시어머니의 한 말이었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전화는 꼭 사흘에 한 번씩 해야 한다. 딱 이렇게요. 처음엔 그냥 뭐 네 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바빠서 딱 한 번 깜빡했더니요. 바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멋대로냐.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뭐랄까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막 식은땀이 날 정도였다니. 어우, 압박감이 상당했겠죠. 네, 그 첫 반응이 사실 중요해요. 어떤 이해나 걱정 대신에 질책이 먼저 나왔다는 건, 관계 초기 설정부터 뭔가 일방적인 규칙, 통제, 이런 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며느리가 처음엔 이 상황을, 어머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뭐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 초기에 갖는 그런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현실의 압박감이랑 기대 사이의 괴리, 그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안부 전화가 그냥 완벽한 의무가 된 거죠. 심지어 바로 전날 얼굴을 봤어도 전화는 또 따로 해야 했답니다. 이게 참 깜빡하면 다음날 아이고 며느리 전화 한 번 받기가 지루하다 이런 식의 비꼬는 말을 꼭 들어야 했고요. 더 답답했던 건 아니 정작 아들인 남편은 어머니께 거의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요구가 며느리한테만 딱 집중됐다는 점. 뭐 명절이나 생신 연락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요. 네, 바로 그 지점, 불공정함. 이게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뭐 가족 내에서도 역할이나 성별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긴 한데 이렇게 너무 한쪽에게만 의무가 가중되면 당연히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이제 비교 대상 남편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숨 막히네요. 결국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시어머니 생신날 딱 사건이 터졌다고 해요. 당일 점심때쯤 전화를 드렸는데 왜 아침부터 전화 안 했냐? 미역국 먹었냐고 지금 묻는 거냐? 막 이러면서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질책이 그냥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고요, 사실은. 그 수년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속적인 압박감, 또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며느리도 더는 못 참고 맞섰다고 합니다. 아니, 아들도 안 하는 전화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 앞으로 절대 안 할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요. 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그 폭발이 역설적으로 관계 변화의 시작점이 된 셈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남편하고도 크게 다투고 순탄치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전화 강요를 안 하게 되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경계를 딱 설정한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계 규칙을 만든 거죠.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군요. 그 사연 주인공분은 지금은 뭐 뒤에서 무슨 욕을 듣든 신경 안 쓰기로 했고, 내가 속병 들면서까지 누구한테 맞춰주고 싶지 않다. 이런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가끔 남편이 뭐 눈치 주는 말을 해도 바로 딱 제압한다고 하고요. 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안녕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이 마지막에 덧붙인 해석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며느리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강요한 게 아닐 거다. 이런 추측인데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아들 안부가 궁금한데 좀 무뚝뚝한 아들 대신에 뭐랄까 좀 만만한 며느리를 통해서 소식도 듣고 자기가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런 걸 받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며느리 들들 볶아서 짐 뽑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이 해석은 소통의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욕구가 뭘까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안부 전화라는 그 요구 뒤에 사실은 아들과의 연결, 아니면 존중받고 싶은 마음,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왜곡되고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갈등만 깊어진 겁니다. 아, 정말 직접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 요구에서 시작된 깊은 갈등,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방적인 기대가 한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또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대나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관계를 참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건강하게 소통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처럼 때로는 좀 불편한 충돌을 감수하는 것이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